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미수 외에 성폭력 혐의도 인정하면서 1심 선고보다 형량이 8년 더 늘었습니다. 1년여 전 부산 서면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히 폭행한 이모 씨.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지만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간 것은 강제추행 행위 등에 준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하려고 장소를 옮긴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강간죄도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위도 등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너무 예견된 결과인데 조금 더 일찍 다가오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냥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상고 여부에 대해 부산고검은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 10년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 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씨의 신상공개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의 신상이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인데요. 수사 단계에 있는 강력범죄, 성범죄 피의자는 심의를 거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에 해당되는 강력범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성폭력 혐의가 추가되고 나서야 2심에서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확실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화요일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간 방탄소년단은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한국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썼죠. 멤버들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데뷔 2막에도 변함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댄스 장르가 주류였던 2013년 가요계, 방탄소년단은 리얼 힙합을 내세우며 데뷔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음악을 묵묵히 해온 이들은 2015년 I Need You로 국내 음악방송 첫 1위를 차지하며 전환점을 맞이했고 K-팝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 기록을 세운 건 정규 3집 앨범을 낸 2018년입니다.
2020년에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 고지도 밟았습니다. K-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세계 최정상 팝스타가 된 겁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상 최초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 UN 총회 연설, 미국 백악관 예방 등 폭넓은 행보로 K-팝 외교관, 글로벌 리더란 수식어도 얻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로서 누구도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을 개척하고 계속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숨가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에 등장할 한국 가수들 그리고 K-팝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고, 지금은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 활동은 잠시 쉬어가지만 10주년을 기념한 신곡은 방탄의 챕터 2를 예고했습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함께하자고 말한 멤버들 말처럼 따로 또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는 방탄 노년단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They have given me a lot of motivation over the years, especially since I grew up with them, basically. So I started being a fan since I was in elementary school, and now I'm graduating university. So BTS を好きになって、韓国に興味持って、勉強し始めて、韓国に留学しに来てます. 10주년 너무 축하하고 너무 사랑해요. 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BTS is my life. We'll wait until 2025 till we meet again as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네, 14일 수요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만 3년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우리 측 재산권을 침해한 북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요구액은 447억 원으로 우리 정부가 국내 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우리 정부 재원으로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로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폭파 이유였습니다. 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의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압류할 자산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 정부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당장 받겠다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청년들에게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15일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까지 최대 연 8% 이상의 적금에 든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시작 6시간 만에 5만 7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의에 답하느라 상담센터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5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는 청년도약 계좌가 출시 첫날 문의가 쏟아진 겁니다. 연도 기준으로 끝자리가 크게 일시에 사람이 몰릴 걸 대비해 시작 후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3.5%의 낮은 기본금리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으로 비판을 받았던 은행들은 출시 직전 기본금리를 4.5%로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였습니다.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실제 금리는 연 7.7%에서 8.8%짜리 적금과 같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적금보다는 2배에서 1.5배 수준의 수익을 주는 계좌인데 다음에 저희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쉽게 들 수 있어 청년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소득 등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끌어져 와서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지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때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모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지난해 출시된 청년 희망 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일부에선 5년이란 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시 첫날 오전에만 3만 4천여 명이 가입했는데 금융당국은 청년 희망 적금 만기가 오는 내년 2, 3월에 한 번 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우리 군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일부를 인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추락 15일 만에 물 밖으로 꺼내는데 성공한 건데요. 이제 군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현재 발사체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군이 직경 2에서 3m, 길이 15m로 북한 발사체의 2단부로 추정되는 잔해를 수면 위로 올려냈습니다. 발사 당일인 지난달 31일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잔해를 발견한 군은 2주 넘게 인양작전을 펼쳐왔습니다. 군은 작전 초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건질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까지 겹치며 고전했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소적이어서 수중 작전을 하는 여건은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해저 75m 펄에 박힌 발사체에 밴드 여러 개를 설치하려다 양 끝단에 디귿자형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잔해 무게를 버티지 못해 인양 과정에서 생긴 틈과 새롭게 발견한 구멍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택했습니다. 군은 잔해를 평택 해군기지로 옮기고 앞서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합의된 대로 미국과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인양된 잔해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2년 은하 3호와 2016년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잔해물을 수거한 우리 군은 당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탑재된 발사체 3단부를 찾기 위한 수색작전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비난과 야유 대신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장면. 이번 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수족관에선 30cm까지, 드넓은 강에선 1m 넘게 자란다는 물고기, 비단잉어 코이의 이야기. 사회적 약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즉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가가 더 큰 강물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 김 의원의 연설이 국민을 울린 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장벽에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취업 절벽에 울고 외모와 성별, 학력 차별에 치이는 세상, 기회 불평등에 우는 우리의 자화상이 겹쳐지며 이 세상의 꿈많은 코이들을 울린 거겠지요. 모처럼 따뜻한 연설,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김 의원과 세상 모든 코이들의 바람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는 사회가 오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